자, 9번 보면은 자 이제 문제가 길죠? 문제가 길죠? 자, 이제 오늘 슬슬 시작할 거니까 자, 이제 설계하는 거를 위주로 연습을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너네가 설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한 10초 내로 일단 스캔을 쭉 합니다. 근데 스캔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라주면서 스캔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자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쉼표, 마침표에서 기본적으로 자릅니다. 왜냐면 그 자른 거에서 너네가 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길 때 이게 한 번에 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쉼표, 마침표가 아니더라도 이건 조금 숙달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문제에서 정보를 줬다 싶으면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그걸 최대한 경험해 봅시다. 자, 문제 일단 볼게요. 자, 처음이니까 쌤이 다 해주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 하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앞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죠. 아, 꼭지점을 a라 하겠대. 그냥 끄떡끄떡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설계라는 걸 너네가 첫 번째로 할 때는 스텝 1이죠. 첫 번째로 할 때는 너무 딥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 정보를 줬구나. 거기서 잘라주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 하자입니다. 한 번 더 잘라주면 좋겠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정보를 또 줬어요? B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쵸? 아, 점 A에서 수선의 발 내렸대. 뭐 알았어. 끄떡끄떡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함수가 y는 x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합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끝났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자,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죠. 근데 어디서 자를 수 있냐면 여기서 자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fx 그래프랑 y는 x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너네가 그걸 계속 연습을 했잖아.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의 의미는 너네가 떠올릴 수 있는 것, 판별식은 0, 뭐 중근, 완전 제곱식 이런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지금 줬잖아. 그러니까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줬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1회차든 특강에서든 계속 이거를 언급하면서 이제 개념을 공부한 거죠.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여기 끝까지 봐야 돼요. 단 해놓고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5는 원점이래. 원점이고 여기 원점 5라고 돼 있는 거 확인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A는 0도 아니고 5도 아닌 실수라고 돼 있어요. 뭐 이건 그냥 정보를 또 준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설계를 했죠. 자, 가장 이상적인 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10초 내로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 10초 내로 문제를 바로 풀라 이게 아니고요. 10초 내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읽습니다. 그럼 이제 다 잘라놨잖아? 그럼 수학은 어차피 요즘 트렌드 자체가 자르고 나서 문제가 사실 풀이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잘랐어. 그럼 첫 번째 거 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수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서 꼼꼼하게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뭔가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아니면 아 그냥 정보 좋네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보자고. 자, 문제 다시 처음부터. 2차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꼭지점을 a라고 하자고 했잖아. 그럼 여기까지 딱 듣고 드는 생각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꼭지점 a를 구해야죠.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라 놓으니까 뭐야, 딱 요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꼭지점을 구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뭐야? 2차 함수에서 얘기하는 일반형이잖아. 그럼 일반형에서 꼭지점 구하는 걸
우린 1회차에서 다 연습을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A라는 좌표는 A 콤마 처음이니까 이거 너네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번호 좀 붙일게요. 너네 평소 풀 때 번호 붙이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이니까 연습할 때만 이렇게 할게요. 잠깐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꼭지점 찾아야 되는 거였고, 그럼 A 콤마 제곱배 하면 되니까 5A 빼기 A 제곱을 해주면 되겠 5A 빼기 A 제곱 해주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서 그림 나와 있으니까 보자고. 여기 A가 이렇게 꼭지점이 나와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다음 스텝으로 가자. 자, 이제 뭐래?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하지. 일단 여기만 집중하는 거야. 그럼 수선의 발이 뭐예요? 수직으로 선을 내린 거예요. 수직으로 선을 내린 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린 게 지금 B라고 체크가 돼 있잖아. 그럼 얘가 A, 5A 빼기 A 제곱이었어요. 그럼 이 B라는 X좌표는 뭐겠어요? B의 좌표는 A, 0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정리한 게 뭐야? B를 구했어요. 이렇게 A, 0이라고. 자, 그럼 다음 세 번째를 해야겠죠. 그럼 세 번째가 뭐야 이제? Y는 X랑 FX랑 오직 한 점에서 만나래. 그럼 접하는 거고, 중근인 거고, 판별식을 쓸 거고, 뭐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겠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만난다고 했잖아 일단. 그 우리 두 함수가 만난다라고 하면 같다라고 두잖아 일단. 그 같다라는 거 두는 행위 자체가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5a는 x라고 두겠죠. 그럼 넘겨요. 그럼 넘겨서 묶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판별식을 쓸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을 쓰게 되면 짝수 공식 안 되니까 일반 공식 쓰면 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별게 없잖아 지금 하는 게. 그럼 했어. 그 다음 뭐래 이제? 그러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 근데 보니까 어떠네? a에는 2차 방정식이 나왔네. 그럼 두 군의 합하라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럼 두 군의 합은 4잖아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 예분의 2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뭐야? 4번 끝. 이게 설계야. 이게 설계 힘이야.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주면서 문제를 다시 보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식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설계입니다. 물론 뭐 여기 보시면 3점짜리라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라 하지만 문제가 길잖아. 그럼 너네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막 열애저래 한다고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한다고. 됐죠 여기까지. 이 문제는 B를 준 이유도 없고 이거를 준 이유 딱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이걸 준 이유는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이차 함수가? 안 만나죠. 그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이건 그냥 문제 여담 얘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안 만나니까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0보다 작았으면은 사이로 정리고 근이 0하고 5잖아. 그럼 이렇게 세팅 되겠지. 근데 A가 0이랑 5면 어떻게 돼?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결국. 접하는 형태가 벌어지겠죠 X축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조건을 정확히 주려고 그냥 준 거다.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였지만.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천천히 합시다.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살살살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보는 것도 한번 체크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잘라놨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한 1, 2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자, 일단 시간 이 정도만 주고, 자, 다음 문제 진행해볼게요. 자, 10번 가보자. 얘는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설계돼 있어요, 이미. 가조건, 나조건으로 돼 있죠. 그럼 이런 문제는 그냥 일단 문제를 보면 fx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라고 돼 있고 f2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f2 값을 구하라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fx를 알아내라는 소리예요. 이게 fx를 알아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식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했다시피 이건 자를 필요가 없이 우리는 가조건만 보면 돼. 나조건만 보면 돼, 순서대로. 가조건을 먼저 보면 fx는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 거고.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데 뭐라고요? 꼭지점? 그렇죠. 꼭지점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겠죠. 왜냐면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땐 최소값을 갖고 위로 볼록일 땐 최대값을 갖잖아. 그치? 그리고 쌤이 얘기했던 게, 자, 두 번째는 쌤이 알려줘. 다시 한번 너네 머릿속에 넣을게요. 이 값이 등장을 하면요, 무조건 쌤이 얘를 y값으로 바라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냐? x가 1이면 y값이 9란 소리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결국 1,9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1,9를 지난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얘는 x에 대한 범위가 없어. x에 대한 범위가 없어. 그러면 x는 1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돼. 그럼 최대값을 가지려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될까, 위로 볼록이어야 될까?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기잖아. 가장 아래에 있는 건 있지만 가장 위에 있는 건 없단 말이야. 위로 볼록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건 있어. 근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최대값이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위로 볼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그치? 그럼 이 저 1,9라는 게 결국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fx는 가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2차 함수라고 했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안 알려줬거든. 그럼 x-1 제곱 더하기 9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앞에 여기 a를 꼭 써줘야 된다. 물론 이 a는 0보다 작겠죠.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건 내가 함수 너네 개념 할 때 다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특강에서도 다. 그 개념이 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어요. 그럼 나조건을 보자. 자, y는 fx에, 여기서도 근데 정보가 이렇게 나오네요. 접하고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왜? 접한다고 했으니까 또 정보를 준 거잖아. 접해. 그럼 판별식은 0, 중근, 완전 제곱식 등등등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직선 저 친구랑 평행한대요. 그럼 평행이면은 딱 떠올라야죠. 기울기가 같구나. 이 생각이 나야겠지. 그 친구의 y절편이 9래. 그럼 봐봐 이제.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접한다 했잖아. 그럼 판별식 쓸 생각 할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저 직선하고 평행한대요. 그럼 기울기가 같잖아. 그럼 지금 저 식이 2x-y 더하기 1은 0이니까 y는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하면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며. 근데 y절편이 심지어 또 9라고 알려줬죠. 그럼 y는 2x 플러스 9라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직선 2x-y 더하기 1은 0과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직선식을 지금 정보를 준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식을 만든 거야 지금. 그럼 이제 뭐야? 이게 fx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판별식 쓰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fx를 했으니까 이제 그럼 1번 내용을 가지고 가면 a 곱하기 x-1제곱 더하기 9는 2x 더하기 9라고 쓸 거 아니야. 9 날라갈 거고 전개하면은 여기까지 나오고 2x 넘기고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판별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1제곱 빼기 a제곱은 0이니까 암산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뭐 이건 암산 가능하니까 내가 했어요. 그럼 a를 구했죠. 그럼 우리 목표가 뭐였어? f2를 구하는 거야. fx를 완성시켜야 돼. 완성됐잖아 지금 a 구했으니까. 그럼 최종적인 답이 f2는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니까 a 더하기 9여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9니까 2분의 17까지 즉 5번이 나오겠죠. 가 풀고 납 풀고 끝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 나온 건 오히려 설계 안 해도 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가 이거 가지고 생각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민우 이해됐니? 확실하니? 자, 그 마찬가지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또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자, 11문제 보면요. 그림과 같이 fx랑 gx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지요. 자, 그럼 두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이라는 말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교점이라는 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 얘기할 거, 그때 교점의 x 좌표는 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자. 자, 그럼 여기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 저렇게 써있고 두 실근의 합이 3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랬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f랑 g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세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우리서 뭘 해야겠어?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했어? 연립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같다. 와, 근데 진짜 안 들려. 맞아요. 같다라고 놔야 될 거 아니야. 교점이면 만난다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fx는 gx라고 잡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쌤이 이런 말도 했었죠. 이걸 gx를 넘기면 이렇게도 식 쓸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쌤이 무슨 말을 했어? 이 둘이 뺀 거는 앞으로 쌤이 교점식, 복습 철저히 했네요. 교점식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잖아. 이 문제에서 이게 쓰여요. 이따 두 번째 거에서 보면 압니다. 그 일단 식을 만들자고요. 그럼 두 식을 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x 빼기 4, x 플러스 2는 0 이렇게씩 쓸 수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나올 거야. 그럼 이 x 좌표가 뭐야? 두 교점의 x 좌표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a라는 x 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고 b의 x 좌표가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y 좌표를 이제 구하려면 y는 x를 대입했을 때 y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a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이차함수에 대입하든 직선에 대입하든 상관없어. 어디다 대입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어. 대신 직선이 편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4 대입하면 7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 너 이렇게 좌표 구할 수 있겠어? 끝!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거 얘기하는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니까 한 단계만 더 나아갈게요. 그럼 결국 fx 빼기 gx는 0에 라는 방정식의 근이 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랑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왜 x좌표가 근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얘기하자고. 그럼 두 번째가 뭐야? f 2x 빼기 k는 g 2x 빼기 k라고 돼 있잖아. 둘이 같다라고 돼 있지. 그럼 둘의 교점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넘겨요 g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의 두 실근의 합이 3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쵸? 그럼 이거의 두 실근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지. 이래서 파란색으로 적었던 거야. 결국 둘이 뺐잖아. 여기도 지금 둘이 빼고 있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소리인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f2는 0이래. 다른 얘기야 그냥. 2 넣으면 0이 나온대. 그럼 이게 뭐였어? fx는 0에 근이 x는 2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f 뭐 2026 빼기 x는 0의 근을 구하래. 이거 방정식에서 다 얘기했던 거다.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게 2여야 되잖아. 그래서 x가 2024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근이 2024인 거잖아. 이런 얘기를 방정식 때 자세하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결국 똑같은 거야. 이 친구의 근을 구하래. 근데 우리는 알아. fx 빼기 gx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f-2 빼기 g-2가 0이고 f4 빼기 g4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친구의 근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2x 빼기 k라는 애가 마이너스 2거나 2x 빼기 k가 4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x로 계산할게요. 정리하면요 2분의 k-2가 나오고 얘는 x는 2분의 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두 근을 구했죠 이제. 근데 문제가 뭐래? 두 근의 합이 3이래. 그럼 둘이 더해주면 2분의 이 둘을 더하면 2k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야. 분모 똑같으니까. 그럼 이게 3이래. 그럼 여기 2 다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럼 k 플러스 1이 3이니까
K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지. 이게 너네들한테 처음 소개하는 교점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야. 해석하는 문제. 그러니까 복습을 계속 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근데 이걸 해석을 하면 푸는 거고 해석을 못하면 못 풀어. 그러니까 좀 눈여겨봐야겠지 이런 문제를.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이번에 자 13번 봐보자. 그림 없죠? 네, 이제 설계하면서 가보자. 자, 처음에는 일단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 m인 직선 E라고 한 데에서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직선에 대한 정보를 다 줍니다. 너네가 직선, 즉 1차 함수식을 구하려면요, 1차 함수의 특징은 기울기와 한 점이었죠. 기울기 나와 있고요, 한 점도 나와 있어요. 원점이라고. 그러니까 정보 다 준 거예요. 지금 직선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서 잘라야겠죠. 또 만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점 이용하는 거겠지. 그리고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이라고 하자. 잘라주면 되겠죠. 선분 AA'과 선분 BB'의 길이의 차가 16이라고 했어요. 그때 m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잘랐지? 그럼 이제 시작해야죠. 번호 붙여서 하나하나 가보자고. 그럼 1번부터 얘기한 거야. 직선의 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x 쓸 거고,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기본형입니다. 원점을 지나면 기본형이죠. 그치? 자, 그럼 끝났어요. 19했고. 두 번째 이제 뭐야? 2차 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교점거라는 거니까. 둘이 같다라고 두라는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는 mx라고 둘 거고, 걔를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적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그 좌표 x 좌표는 근일 건데, 지금 저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돼. 문자 m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그럼 뭐야? A를 알파라고 하게 된다면 B는 베타, 콤마 X 좌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들어가면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이라고 돼 있지. 이게 뭔 의미냐면, 봐봐. 2차 함수 있고 m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1차 함수가. 그럼 이 두 점이 A, B인 거지. 근데 이 A, B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린 걸,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걸 A', B'이라고 하재요. 그럼 결국 뭐야? 두 교점에 X 좌표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교점 X좌표니까 결국 이 A'이랑 B'은 근을 의미하는 거지. 이 둘은 근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네 번째 이제 뭐예요? 선분 A''과 B'B'의 길이의 차가 16이래요. 그럼 A''은 뭐니? 요 길이를 뜻하는 거잖아. B'B'은 뭐야? 요 길이를 뜻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이 길이는 너네가 좌표평면 상에서 2,3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이 길이 몇이라 불러? 3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럼 이 결국 A''과 B'B'이 의미하는 건 뭐인 거야? Y좌표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Y좌표.
근데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y좌표를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안 구해놨잖아. 안 구해놨으니까 x를 대입해가지고 y좌표를 찾을 거야 이제. 근데 교점이기 때문에 1차 함수에 대입하든 2차 함수에 대입하든 상관없잖아. 근데 쉬운 게 1차 쪽이니까 m알파, m베타 이렇게 써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x 대입해서. 새로운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계속 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우리 똑같은 거. 아,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럼 y 좌표가 m알파 m베타니까 그거의 차니까 m알파 빼기 m베타 차는 음수 안 나와서 절대값 씌워야 된다. 그게 16이라는 거야 지금. 그럼 절대값하고 m하고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참고로 m 양수죠. 문제 써있죠 양수라고. 그럼 얘는 절대값 안에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빼도 돼요. 양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뭐야? 결국 알파 빼기 베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두근의 차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두근의 차가 뭐였어?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잖아.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분의 루트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m 곱하기 a는 1이고 루트 판별식이니까 m제곱 더하기 8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16인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m을 찾아야 되니까 m 숫자 찍고 싶은데 몇 넣으면 되려나? 4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계산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했구나. 얘는 일단 요렇게 하면 일단 틀립니다. 자, 3번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지금 3번은 그래프 있잖아. 동그라미 3번 얘기하는 건 그래프를 쌤이 그냥 너네 이해하라고 그래프 그렸잖아. 근데 이거 제대로 다시 그린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fx가 x제곱 마이너스 2거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니? x제곱 마이너스 2면? 0 콤마 마이너스 2잖아. 이런 거 느리면 안 된다. 모르겠으면 빨리 얘기하고.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뭐야,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라 했으니까 증가함수 형태죠. 그럼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두 교점이 여기가 A랑 B인 거야. 그럼 여기를 수선 내렸을 때 얘가 A'인 거고 수선 내렸을 때 여기가 B'인 거야.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인 거잖아 지금. 근데 너네 예를 들어서 다시 이 점이 2,-3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너네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니? 3이라고 부르지. 근데 지금 점 A에 Y 좌표가 M알파거든. 근데 이 Y 좌표가 현재 양수야 음수야. 3, 4분면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M알파라고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M알파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부호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렸어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럼 뭐야?
둘이 뺀 거니까 이게 더하기로 되는 거야 이제. 빼기가 아니라. 둘이 차니까 이제 둘이 빼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m 알파가 이제 플러스 m 알파로 바뀔 거 아니야. 둘이 빼는 거니까. 둘이 빼는 거잖아. 둘이 빼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않겠냐고.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것만 이제 지워주면 되는 거겠지.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왜? 그냥 두 근의 합하면 되는 거였어.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야? m이잖아. 그래서 대입해주면 m제곱은 16이니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4라고 답을 내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천천히 복습해보세요. 이것도 한 3... 자, 마지막 문제 해보자. 자, 15번을 갈 건데 자, 절대값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요거 알려줄 겁니다. 이제 1회차 때 안 설명한 거예요. 자, 필기 좀 합시다. 자, 절대값 함수 그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값 함수 그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로 f 절대값 x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값 fx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원래 우리가 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fx로 돼 있는 거잖아. 이게 함수잖아. 근데 이제 x 대신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절대값 x로 지금 들어있지. 그러니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f 절대값 x를 하게 되면 x 대신에 절대값 x로 갈아 끼우라는 소리인 거야. 우리가 f2라고 하면 뭐해? x 대신에 2로 갈아 끼워서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대값만 다시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보면은 그럼 이 생긴 꼬라지를 잘 보면 절대값이 어디에만 있어요? x에만 지금 있죠. 뭐 여기 마이너스라든지 여기 마이너스 2라든지 절대값이 없죠. 그럼 그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제 보여줄게. 자, 처음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은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우선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봐봐. 너네 한번 x에다가 3 대입해 볼래? 여기다가 x에 3 대입하면 몇이야? 아니 밖에 애들한테 소리칠 수도 없고 진짜. 4죠? 그럼 봐봐. 자, 이제 봐봐. 3을 넣을 거야. 여기에 3 넣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도 3을 넣어보자. 당연히 이거 전개하면 영어거든. 근데 3 넣으면은 4가 나와. 그래서 똑같이.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 야, 그럼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 3 대입해볼게. 저 여식에다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볼게. 근데 절대값 돼 있지. 그러니까 절대값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지만 결국 몇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야. 3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뭐가 나오겠어? 4가 나올 거야. 똑같이 3 대입하면 4라며.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도 똑같이 3 대입한 거니까 4가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러면 결국 양수인 여기서 x에다가 양수를 막 대입했어. 그럼 이때는 이 검은색 그래프랑 똑같아, 생긴 게. 근데 x 음수를 대입해. 그 음수를 대입하면 양수 대입한 거랑 똑같단 말이야. 저 이해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보는지. 음수를 대입하게 되면은 양수 대입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은 달라. 오히려 이 그래프랑 똑같아, 값의 형태가.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 간단하게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요 양수인 부분 있지, 요 그래프 x가 양수일 때 그래프인 부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 값이랑 똑같을 거니까 요걸 y축을 기준으로 이 양수인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대칭시켜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왜? 양수 넣은 거나 양수를 넣은 값들이랑 음수를 넣어서 나온 값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 넣었을 때 4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넣어서 4라고 했잖아. 그럼 4에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됐네? 그래서 절대값이 x에만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y축으로 접으시면 돼요. x가 양수인 부분을. x가 양수인 부분의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접어주시면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2회차 때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점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얘도 예를 들면요. 자,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x 빼기 2. 그러니까 이 fx에다가 통째로 절대값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식 전체에 절대값 돼 있지. 식 전체 절대값이 돼 있지. 자, 그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 1이랑 2가 근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기죠. 잘 봐봐요, 이제. 쌤이 가리키는 점을 잘 보세요. 얘 y좌표 연건 어때요? y좌표. 여기 위에 있으면 당연히 큰 거예요. 여기도 크죠? 얘는요? 작잖아요.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y좌표 음수잖아요, 여기가. 그치? 근데 봐봐, 식을 뽑아서 봐봐. y는 하고 절대값 돼 있지. y랑 이 식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절대값이 너네가 가장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게 뭐야? 무조건 뭐 만드는 거야? 양수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y랑 똑같대. 그럼 y도 무조건 뭐인 거야? 양수인 거잖아. 같으니까. 근데 지금 이 그림에는 음수인 게 있어. 음수인 부분이 있지. 근데 우린 다 뭐로 그려야 된다고? 양수로 그려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절대값 했을 때 음수인 게 들어가면 어때? 마이너스를 곱해주지. 부호를 바꿔주지. 그거를 해주면 돼, 여기도 똑같이. 그럼 이 음수인 부분이 양수로 바뀌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음수인 부분을 접어서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양수인 건 그대로 냅두면 되겠죠. 양수인 건 그대로 냅두고 음수인 것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이걸 접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 접어서 올리니까 이게 다 양수가 됐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식 전체의 절대값이 돼 있으면 x축으로 접으시면 돼요. x축으로 접으셔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건 아마 쌤 2회차 할 때 한 3, 40분 걸쳐서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점 하나하나 찍으면서 이해할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가볼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돼 있고, 지금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놓고 식 전체의 절대값 돼 있죠. 그래놓고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겠대.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문제는 이 절대값 없는 친구 있죠. 얘를 이항시키세요. 아니 이항시키는 거 말고요. 이항시키자. 이렇게 이항시킬 겁니다. 야 그럼 해석이 달라지지.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어떻게 달라져요? 얘랑 얘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거야.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다시 봐봐요. 너네 이거 함수 그리래. 이 식 전체를. 어렵지? 넘겼지? 그럼 어때? 얘 그릴 수 있지? 얘도 그릴 수 있지?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야. 근데 그 교점이 몇 개여야 된대? 3개네. 서로 다른 세실근이랑.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친구를 그려보자고요. 그럼 근이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가 나옵니다. y축 가운데 해주고요. 근데 식 전체 절대값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랬죠? x축을 음수인 부분 접어서 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 얘를 그릴 거야. 얘는 1차 함수야.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기울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마이너스 1로 고정돼 있어서. 근데 뒤에 더하기 k라 돼 있지. 자, 우리 k 역할이 y절편이었지. 그리고 y축평의 이동의 역할도 해. 그럼 k가 변하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k가 변하면서. 단 이 마이너스 1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변함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너네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 여기서 하나, 이거 쭉 올라가서 하나 해서 2개야. 그럼 쭉 내리다 보면은 접할 수 있겠지. 이때 몇 개야? 하나, 둘, 셋이잖아.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지. 이거 하나 그려놓는 거야. 요거 원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또? 자 여기서 살짝 내려가 볼게. 이렇게 살짝 내려갔어. 이런 몇 개일 거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치? 문제 원하는 거 아니지? 그럼 더 내려가 볼게. 요 루트 2, 0을 지나볼게. 이렇게 됐어. 몇 개야? 3개지. 그럼 이때도 가능한 거네 지금. 그러면 이때도 가능한 거야. 그럼 어때?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 이제 몇 개니? 2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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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1개겠고 이러다가 이제 없는 거야. 그 서로 다른 세실근 교점이 3개일 때는 이렇게 빨간색 2개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K값을 고를 거라는 거야. 저렇게 2개가 나올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얘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라고 하고 동그라미 1부터 찾아봅시다.
그럼 지금 얘 특징을 봐야 돼, 그럼 이제 너네가. 얘 특징은 요 볼록한 친구랑 요 직선이 접하고 있죠. 특징을 접는 거야, 그림을 보고 너네가 그려도. 그럼 접하니까 판별식 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판별식 능력 쓰겠지. 근데 얘가 뭐야? 원래 이렇게 생긴 아래로 블록이었지. 접어서 올라간 친구지. 그럼 접어서 올라갔으니까 부호가 바뀐 거 아니야. 그럼 부호가 바뀌었다 의미가 뭐야?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졌다는 소리인 거 아니야. 부호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너네가 판별식을 쓸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랑 마이너스 x 더하기 k랑 같다라고 놔야 돼요. 왜? 제 부호 바뀐 애잖아요, 지금. 접어서 올라갔으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빼기 2는 0 되겠죠. 그럼 판별식 쓰자고요. 그럼 1 빼기 4k 더하기 8은 0이니까 k는 4분의 9까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k를 하나 구한 겁니다. 어디선다 보니까 뭔가 4분의가 다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를 할 거야. 그럼 두 번째 이 그림의 특징을 보자. 뭐 이건 접하니? 그냥 지나고 있. 그냥 이거 접하는 거 없지 보면은.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 요 점을 지나고 있지. 루트 2,0. 특징을 너네가 보는 거야.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무조건. 그래서 루트 2,0을 대입하면 돼요. 직선에다가. 그럼 대입하게 되면 0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럼 k는 루트 2가 나오겠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가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값 함수 너네 내신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처음엔 배우긴 너무 어려워서 1회차에서는 안 했던 겁니다. 2회차에서 할 때 자세하게 다시 풀어서 얘기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잘 듣기 전에 지금 여기서 일단 먼저 한번 익숙해지셔야 그때 가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쌤은 40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럼 복습을 하셔도 되고 쉬셔도 되고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